네,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선자가 이미 결정됐을 텐데 미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직도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혼돈의 미 대선 상황 차근차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부 하송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하 기자, 참 네. 이번 대선 복잡하네요. 개표가 시작된 지 이미 하루가 넘어가고 있는데 당선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 때문인데요. 미국의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입니다. 이 가운데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네. 이제 관건인 건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 모두 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그 누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당선자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사실 개표 초기부터 확보 선거인단 수는 바이든이 쭉 앞서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사별로 조금씩 선거인단의 수치가 다른데 폭스뉴스의 경우에는 바이든이 264명, 트럼프가 214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진보 성향의 CNN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253명, 트럼프 213명을 확보했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도 아직 270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도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거나 또 개표가 진행 중인 완료되지 않은 그런 주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한 6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조지아, 알래스카, 펜실베니아 이렇게 6개 주가 남았는데요. 이 가운데서 바이든 후보가 11명의 선거인단이 달려있는 애리조나에서 사실상 승기를 굳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 11명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포함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주는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주죠. 네바다입니다. 예. 이 네바다는 선거인단이 6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주인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후보가 매직 넘버 270명을 확보하기까지는 애리조나 11명을 더하면 6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 네바다에서 두 후보가 아주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개표율이 86% 진행이 됐고요. 예. 바이든이 49.3%, 트럼프가 48.7%로 바이든 후보가 약 0.6%포인트 차. 그러니까 앞서네요. 한 7,600여 표밖에 예. 앞서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만약 네바다에서 이긴다면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바다의 상황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예.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리조나를 사실상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상태고 뭐 조만간에 나오겠죠. 11명이 확보되는 상황이고 네. 네바다에서 6명을 확보를 하면 매직 넘버를 넘기니까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몇 명입니까? 네,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알래스카, 조지아 이렇게 4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곳들의 선거인단을 다 합치면 54명이거든요. 이 54명을 트럼프가 다 확보를 한다고 해도 267명입니다. 그러니까 270명에 한 3명 정도가 모자란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미국 언론들도 계속 특보 형식으로 개표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을 실시간으로 잠시 듣고 가시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자주의적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이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를 해야 할 것은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오바마 정권 때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구제 계획을 부양책을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사실 경제 회복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요.
제동이 걸릴 수도 있죠. 예산에 대해서 이제 매파적인 의원들이 제동을 걸어서 그 예산 집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경제 회복을 부양하는 정책들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을 노리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다시 그 상원의 선거 추이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계속 지켜봐야겠죠. 아리조나도 그렇고. 네, 보신 것처럼 CNN도 계속 출연자들을 섭외를 해서 대선 판세를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쯤에 바이든 후보가 다시 한번 연설을 했습니다. 예. 델라웨어주에서 했는데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네바다에서 이길 것을 가정하고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충분히 이기고 있다. 주된 발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270명 확보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승리를 선언한 셈이다. 예. 이렇게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바이든 후보는 이 선거 투표 전부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존중할 것이고 또 이제 모든 투표는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의식한 겁니다. 네. 모든 투표가 반드시 집계가 돼야 한다고 말해온 만큼 모든 개표가 끝나는 그 시점에 정식으로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우편 투표까지 모든 투표가 집계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우편 투표의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상이 사실 되어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특히 본인이 앞서던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을 당한 주에서 바로 그 행동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주들이 미시간 주와 위스콘신 주입니다. 그 미시간신 주에서는 개표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그 개표 중단 소송을 냈고요. 예. 위스콘신 주에서는 부정행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면서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이 미시간 주와 위스콘신 같은 이 주들의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도 아주 필수적인 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행동을 취한 것 같고요. 이 두 지역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 이곳은 이제 우편 투표의 도착 시점 때문에 그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온 곳인데 여기서도 개표를 중단을 해달라는 그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이제 조지아에서도 개표를 중단해달라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우편 투표의 경우는 금방 한 기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주로 문제를 제기했던 곳이 펜실베니아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펜실베니아 주를 빼고도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오히려 좀 단기간에 대선이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입장 발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사기다. 또 우편 투표 때문에 그 선거 결과가 뒤바뀐다면 난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누차 해왔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우편 투표를 문제 삼아서 무효화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 투표가 있기 전부터 사전 작업도 충실히 해왔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연방 대법원 자체를 자신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별세하자마자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런 대법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법관들의 성향을 보면 보수 6에 진보가 3입니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으로 간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가 그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펜실베니아에서 박빙일 것을 가정하고 본인이 세운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펜실베니아에서는 본인이 이기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네바다 6표만 가져오면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승산이 있을까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보여온 성향상 연방 대법원으로 가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당분간 미국이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국제부 하송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